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점 더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오늘이 12월 30일이에요. 네. 네, 1년이 정말 훌쩍 갔네요. 네. 네, 지난 한 해 어떠셨나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이 사실상 절세를 위한 마지막 기회, 바로 2025, 2026 이제 넘어가는 요 시점인데 연말이 되면 한인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이번 다가올 세금 보고 네. 아직 멀었나? 뭐 좀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자주 나누고 계시는 것 같아요. 회계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세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1년 단위로 끊어서 이제 계산하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 남아서 아주 굉장히 마지막 기회, 세금 보고 절세하기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오늘과 내일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맘때쯤 되면 이제 서류들을 막 정리하실 것 같아요. 올 한 해 서류들을 쫙 정리하면서 네. 이제 세금 보고를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하실 텐데 이제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네. 우선 2025년 세금 보고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기의 그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 그 텍스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올해도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 구간별로 올해는 이제 7개 구간으로 나눠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10%에서 12%, 22%, 24%, 32%, 35%, 37%까지 이렇게 쭉 나눠져서 계단식으로 이제 자기가 세금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어느 구간에 자기가 있는지 그 정도는 자기가 이제 알아둬야 되겠고 네. 10%까지는 한 2만 3천 불, 그다음에 12%가 10만 불, 22%가 20만 불, 24%가 40만 불, 32%가 50만 불, 35%가 75만 불. 그 이상은 이제 37% 세율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기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아둬야 되겠고 또 올해 이제 표준 공제가 네. 인플레이션 레이스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하신 부부 같은 경우는 31,500불, 싱글일 경우에는 15,750불. 네. 이것도 요즘 이제 디지털 그 암호화폐 같은 거래가 많아서 네. 그거에 대한 이 기준이 그래서 1099 DA라는 폼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됐다는 거. 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구별 그 소득 구간별 세율 적용 지점이 좀 변경이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네. 또 본인 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이런 조언의 말씀 주셨고요. 네. 요즘 뭐 주식도 많이 하시고 예, 뭐 예, 디지털 맞습니다. 암호화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네. 또 이런 걸로 또 일정의 또 소득을 취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기본적으로 소득이 생기신 분들이 다소 손해가 생기신 분들보다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네네. 내일까지 하루 남았으니까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절세 계획 같은 거를 잘 세우면 좋으실 네.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폼이 폼 1099 DA. 예. 그거는 네. 디지털 자산, 네. 디지털 어셋, DA가 디지털 어셋의 네. 약자고요. 이 폼이 예. 새로 생겼다라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IRS가 암호화폐나 주식 거래에 대해서 보고 기준을 강화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 일반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세금 보고함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처럼 네. 자기의 자산으로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 거기서 되는. 이익이 생기면 캐피탈 게인, 손해가 네. 생기면 캐피탈 로스, 주식과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그렇게 세금 보고를 빠짐없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주식에서 이렇게 손해를 봤으면 그 손해 본 만큼을 또 보고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당장 오늘 우리가 좀 실행해야 되는 절세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이 시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또 저축하는 시점이 있고 또 돈을 쓰는 시점, 네. 그러니까 내일까지 네. 해야 될 그러한 거는 401k라고 이제 갖고 있는 401k가 내일까지가 마감일입니다. 네. IRA 같은 경우는 4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401k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이제 입금을 납입을 해야지. 납입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항목별 공제에서 기부금 같은 공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교회나 아니면 방송국 같은 그런 비영리 단체에 오늘 소인이 찍히면은 오늘까지 이제 기부한 걸로 네네. 그렇게 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비 같은 거 오늘까지 이제 선 지출해야 되고 기타 의료비 같은 것도 오늘 내일까지 네. 내일까지 지출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손실 실현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내가 이익이 생겼다.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이나 하다못해 주식에서 이익이 생긴 걸로 주식하는 사람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자기가 주식이 이익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곧 내지 않기 위해서는 손실을 만드는 거죠. 네. 손실 날 만한 주식이나 그 항목을 팔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쇄시켜서 소득이 안 생기게 네.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손실을 서로 tax loss harvesting이라고 그래갖고 서로 상쇄시켜서 소득이 안 나야지만 세금을 적게 내든가 안 내든가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절세 전략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위주보험방송에 우리 헌금으로 후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으신데 네. 내일까지 소인 날짜가 찍히면 이제 2025년 세금 공제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익 실현 이야기를 지금 잠시 해주셨는데 네. 워시 세일 규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워시 세일 규정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워시 세일 규정은 그렇게 주식이나 그 옵션 같은 것을 이렇게 손실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는 거죠. 네. 팔았을 때 이제 손실이 나는데, 네. 근데 그게 그 똑같은 항목을 똑같은 주식이나 그 옵션을 판사로 손실난 시점으로 앞으로 30일 뒤로 30일에 동일한 종목을 팔았으면은 네. 그 손실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해주고 그 후에 나중에 그 주식이나 옵션을 팔았을 때 그때 손실을 해줘요. 그래서 네. 손실이 허용이 안 되는 게 30일 안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네.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사항이죠. 네. 네. 이 규정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아무래도 손실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예, 손실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네. 그게 나중에 인정해 주니까, 예를 들면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팔 수 있으면 팔고, 네. 30일 기다렸다가 하면은 손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렇게 되죠. 그러면 네. 2026년 4월까지 우리가 텍스 보고해야 되는 그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인정받을 실제로.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빨리 오늘 내일 손실이 나셨다면은 서두르시는 게 네.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이런 연말 지출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효과가 큰 연말 절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현금주의, 현금 캐시 베이스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이제 비품이나 소모품들 이렇게 그때 이제 지출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또 올해 또 크게 이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장비 구입했다는 게 액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거가 이제 보통은 감가상각 5년이나 7년 감가상각을 해서 나눠서 이제 그 비용 처리를 하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250만 불까지 혜택을 네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까지 그 장비나 하다못해 비즈니스용 차량 같은 것도 구매를 하시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사시고 지출을 하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죠. 네. 이 장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쓰는 장비들이죠. 네, 비즈니스에서. 모든 장비 꼭 뭐 네. 이렇게 전자제품 이런 것만 아니어도 그러면 상관이 없는 기계나 전자제품이나 네. 퍼니처나 오피스 집기도 다 그러면 가능한가요? 퍼니처나 픽스처나 네. 모든 거 일반 그 비즈니스용 차량 같은 것도 네네. 다 해당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내일까지 임금이나 보너스 네. 우리를 지출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도 내일까지. 예, 보너스도 내일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 주시면은 네.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네. 네, 이 준비가 반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요즘 또 이렇게 텍스 보고를 위해서 사실 세금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서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매년 이제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죠. 네. 예, 1월 말까지 여러 가지 서류들이 이제 우편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이메일이나 이렇게 받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세금 봉투 주머니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제 수입이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급여를 받으시면 W2 네. 그다음에 뭐 이자를 받거나 또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1099 NEC도 받고 네. 이런 서류들을 그 봉투에 다 모으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주택을 갖고 있으면 주택 융자에 대한 그러한 서류들이 또 오지 않습니까? 네. 은행에서. 그리고 또 이제 재산세 납부한 거, 또 교회에서 이제 기부금 납부한 거 등등.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30일까지 이제 새 차는 7,500불, 중고차는 4,000불까지 혜택 받았는데 네. 그 전기 자동차 이제 영수증, 펄체이스 어그리먼트 같은 거는 꼭 보관하셔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의 크레딧 받는 것들 네. 집에 이렇게 히터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받는 것도 있고 네. 또 태양열판도 한 30%까지 받는 게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올해 말까지예요. 내일까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 네. 그런 서류들을 한꺼번에 잘 모아서 이렇게 보관하셔 갖고 세금 보고할 때 종합적으로 잘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끔 가정에서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세금 공제를 위해서 영수증을 네. 정말 차곡차곡 모아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네. 캐시로 사는 경우에는 캐시 영수증 특히 수표로 살 경우는 이제 수표가 이제 또 영수증이 되고 네. 캐시로 살 경우 캐시 영수증 그런 거를 차곡차곡 잘 모아두시면은 네. 나중에 이제 감사를 받는다거나 이럴 때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연방정부는 3년, 주정부는 네. 4년. 그러니까 4년까지 이제 그거를 모아두셔야 보관하셨다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버리셔도 되는데 네. 잘 보관하시면 굉장히 증빙 서류로 중요하죠. 네. 이 연말연시 세금 관련 사기도 기승을 부린다 이러는데 네, 어떤 네. 사기가 이렇게 요즘은 이제 기승일까요? 경기가 또 약간 불경기라서 네. 그런 전화나 이런 게 이제 오기도 합니다. 네. 근데 IRS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화나 집 방문이나 이런 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 오는 거는 거의 이제 사기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세금을 안 내면은 뭐 체포한다, 혹은 뭐 그런 약간 협박성의 이런 뭐 편지도 가능한 오고 얘기죠. 사실 네. 레터도 그런 비슷한 레러가 그렇죠. 오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예. 깜짝깜짝 놀랐는데 네네네. 알고 보면 다 그런 예. 사기성. 예. 네, 이런 IRS 편지고. 서류처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경우도 네. 있고 또 실제로 또 이렇게 광고인데 광고에 또 이렇게 돈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광고도요 굉장히 오피셜 공문서 같이 네. 작성을 해서 네. 보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항상 누구한테
이렇게 확인하고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지출하시기 전에.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 방송이었나요? 한번 네.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세법 중의 변화, 올해의 네. 큰 세법 중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바로 One Big Beautiful Bill Act 네. 이거에 네. 관련된 네. 법안이었는데 네. 이 법안의 핵심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이 2025년도 7월 4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빅 뷰티풀 빌 액트 OBBBA 네. 그래서 일명 이제 발음은 이제 한국식 오빠 법안. 그러네요. 네.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 있다고 네. 그렇게 이제 많이 나와서 요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큰 거는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1인당 6,000불씩 추가로 그 표준공제액을 더 받으세요. 네. 부부 같은 경우는 12,000불이죠. 그래서 일반 스탠다드 디덕션 31,500불을 더하면은 토탈 43,500불까지 혜택을 받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금이 연세 드셨고 소셜시큐리티 받으시는 분들이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계로 구해봤더니 88%가 세금을 안 내신대요. 네. 이걸로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혜택을 준 거죠. 네. 그런 혜택을 또 줬고 그리고 이제 IRA 같은 경우도 이제 한 7,000불까지인데 IRA 같은 경우 7,000불까지인데 50세 이상이면은 이제 1,000불 또 추가해서 8,000불. 네. 그리고 또 60세에서 63세까지는 또 11,250불씩 또 이렇게 주는 게 새로 나와갖고 그 IRA 법안에서 더 이렇게 소득 공제를 더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99A 패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디덕션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아니면 S코퍼레이션이나 뭐 개인 사업자들 이분들이 23%까지 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게 또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또 그 장비 같은 거 250만 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거 그게 큰 혜택이고 네. 또 보너스 감가상각이란 것도 이제 새로 생겨갖고 네. 보너스 감가상각 그건 이제 100%까지 이제 기계 설비 이런 거를 비용화 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또 더불어 이제 리펀드도 더 받을 수 있게 네. 전체적으로 세율 그 법안이 굉장히 그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뭐 벤모나 페이팔 거래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이런 완화시켜줬습니다. 부분도- 좀. 그렇군요. 예, 완화시켜줬고. 이번 법안에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이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꽤 많으실 텐데 네, 이번에 네.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 또 보너스 디덕션으로 인한 세금 혜택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이렇게 것 같아요. 법안이 막 바뀌고 그러면은 우리 회계사님은 더 바빠지시겠어요. 예. 일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예. 다 저기 네. 프로그램이 해주니까. 남가주 지역처럼 이렇게 또 세금 부담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이 남가주 지역이. 네네 맞습니다. 이 솔트 공제 한도 인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네. 예전에는 이제 10,000불까지 이제 그 디덕션을 줬어요. 네. 그래서 그 제한이 있어서 근데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집 가격 자체가 재산세 내시는 분들이 뭐 다들 100만 불 이상 넘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재산세가 그렇게 높아지니까 그 이상도 다 이제 솔트는 이제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네. 그거 약자인데 그거에서 4만 불까지 이게 네. 올라갔어요. 네, 네. 10,000불에서. 그러니까 디덕션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캘리포니아주 같은
그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예. 그 소득세가 오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거죠. 이렇게. 소득세가 그러니까 아니 소득세가 아니고 재산세. 네네, 재산세. 집에서 죄송합니다. 내는 네. 재산세가 높을수록 그만큼 거의 다 인정을 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네. 10,000불에서 40,000불까지 그 제한이 있었거든요. 10,000불까지. 네네. 근데 이제 40,000불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꽤 많이 공제를 해주는 거죠. 네. 예, 예. 요즘 사실 뭐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네. 또 레스토랑 같은 데 갔을 때 음식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에 따른 또 근로자 팁도 네, 굉장히 맞습니다. 많이 예, 그 예, 레이트 예. 올라갔잖아요. 예, 예, 이런 예.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근로자 팁도 25,000불까지 팁 인컴을 이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죠. 네. 텍스를. 예, 25,000불까지. 그러니까 식당이나 뭐 미용실, 호텔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팁 받으시는 분들이 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버타임 페이도 디덕션이 그렇습니다. 된다고요? 예, 네. 오버타임 페이도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25,000불까지 받을 수가 있고, 네. 그 이제 그 자기 소득에 이제 제한이 있긴 있어요. 네. 부부 같은 경우는 30만 불까지 받고 그 이상 되면 이제 페이스 아웃 되죠. 줄어들죠. 혜택이. 예, 그렇지만 이거 초과 근무 수당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뭐 정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네. 반면에 또 소득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굉장히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OBBBA 오빠 네. 네, 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 법안으로 인해서 좀 많은 부분 우리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서 그래도 조금 숨쉴 구멍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환불 받으실 분들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 네.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이제 17세 미만의 이런 크레딧도 있고 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크레딧 학비 크레딧도 있고 학비 이자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다 찾아서 그리고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IRA처럼 그 낼 때 디덕터블 받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게 이제 자라서 그걸 이제 어디 주식이나 뭐 이런 데 투자를 하니까 네. 자라서 이자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런 것도 이제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찾을 때도 의료 비용으로 쓰면 세금을 안 내니까 네. 그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최대한도 이렇게 그 리펀드를 많이 받을 수 있으시게 그렇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부분 정말 2025년 세금 보고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변경된 네. 어떤 그런 법안도 설명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회계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갈 텐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네. 오늘 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꼭 챙겨두면 좋을 서류들 그리고 네.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지 다시 한번 총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세금이 많이 바뀌고 네.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리펀드를 잘 이렇게 받으시면은 거의 한 2만 불 가까이 그 리펀드를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 네. 세금 보고를 가능하면 이제 1월 말에서 이제 2월 바로 초부터는 이제 세금 보고를 하니까 네. 이렇게 바로 세금 보고를 하고 그리고 서류가 이렇게 빠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홀드가 돼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저희 딸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네. 전기차를 샀는데 이 크레딧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IRS에 몇 번을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해서 겨우 했더니 예전에 산 거는 이제 그거를 받았대요 딜러에서. 네. 근데 네. 2024년도에 산 거는 못 받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제 그러니까 딜러에서도 이제 그걸 알려주고 네. 보고하는 사람도
보고하는 게 이제 서로 매치돼야지 네. 리펀드를 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챙겨둬야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여러 가지 법안들 그렇게 바뀐 법안들을 잘 챙겨보시는 게 좋고 네. 또 이 법안들이 요새는 저기 우리가 AI 찍어보면은 주르륵 잘 리스트가 잘 나와 있어요. 네.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나한테 혜택이 될 게 무엇인가, 네. 어디까지 혜택이 되나 네네.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AI로 찾아보시고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그러면, 하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너무 AI만 또 믿고 있다 보면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AI도. 또 나의 상황과 맞지 않은 정보를 줄 때도 맞아요. 있고요. 정말 맞아요. AI를 사용을 하실 때는 꼼꼼하게 그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풀리 이제 언더스탠드를 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틀리기도 하니까. 네. 경우에 확인하는 따라서 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AI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정보는 받으실 수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정보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회계사님. 네. 오늘 나눈 내용 정말 상담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해드려야죠. 네, 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예. 제 전화번호는 213-369-0921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13-369-0921입니다. 네. 네. 이항복 회계 전문가 회계사님 오피스 주소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이항복 회계사님 오피스는요 6940 비치 블루버드 스윗 넘버 D601 뷰에나파 캘리포니아 90621에 위치하고 있고요. 세금 보고와 회계에 대한 문의는 전화번호 213-369-0921 213-369-921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계사님 오늘 12월 30일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희는 또 새로운 2026년에 또 다시 인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새해요? 네. 새해 열심히 네. 열심히 살아야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법 법률 정보 이항복 회계사님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